저도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이때에 대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PPT 떼어보세요. PPT. 저기 PPT에 나온 내용은 경찰청장 직무대행님, 예,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 사실과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졌는가. 요지는 춘천경찰서가 2022년 2월 달에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내사를 했다. 입건전 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윤영호는 그해 10월 3일경 권성동으로부터 이러한 내사 사실과 2013년도과 14년도에 자금 출처가 문제되니 대비하라는 정보를 받았다. 그 뒤에 내용은 제가 생략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한 정보를 받고 윤영호가 통일교 측과 함께 그러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난달 8월 27일 날 청장 직무대행께 질의를 했어요. 아는 바가 없어, 직무대행이. 전혀 몰라. 그러면서 했던 답변이 확인해서 내한테 알려준다고 이야기했어요. 확인한 내용이 뭐냐? 그 다음 PPT 봅시다. 경찰청은 해당 첩보로서 가치가 없어 내사 진행하지 않았다. 첩보 입수 경위 등은 보존기관 위원회의 경고에서 알 수 없다. 첩보 제공 경찰관 등 일정 사항은 사생활이 침해되고 첩보 수집 활동의 위축으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경찰청장이 보내준 게 내사 가치가 없어. 내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영호 공소장에 기재된 게 특검이 기재된 공소사실인데 소설입니까? 누구 말이 맞아? 저희는 최대한 확인을 했는데 보고 드린 대로. 아니 그러니까 저 공소장 기재가 틀렸다는 말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아유 저 청장 직무대행 이 말에 답변하는 게 뭐 하려고 나왔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수사하거나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내사를 안 했다 이 말이야? 그럼 특검이 공소장을 잘못 적었네? 이거 말이 된 소리요? 저희가 이래 가지고 말이야. 이거 전형적으로 사건을 말아먹은 거야. 내사를 하다가 내사를 진행을 중지했어요. 이거 지금 범죄야. 누구 부탁을 받고 왜 중지했는지 이 정보가 권성동 의원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당연히 확인하고 이것은 전형적인 사건 축소 수사입니다. 구속감이야. 조금 전에 청장 직무대행이 뭐라고 발표했어? 경찰은 국민으로부터 이음받은 권한을 충실히 수행한다 했지. 예, 그렇습니다. 국민이 사건도 말아먹으라고 위임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특검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틀려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고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내사하거나 수사한 됐어요. 사안이 없습니다. 그다음 내한테 의원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내사 가치가 없어서 내사 진행하지 않았다. 이거 허위 공문서 작성죄야. 그 보고한 사람들 어떤 경위로 이러한 것을 한 것인지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 보세요. 나 보세요. 예. 그다음 내가 이걸 확인해 보려고 했어. 누가 과연 첩보를 제공받아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했더니 방금처럼 사생활 침해, 첩보 수집 활동 위축이라 해서 보고를 못 한다겠어요. 그런데 공공기관 정보 공개관 법률을 보면은 단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을 지금 공개하도록 돼 있다고. 이 자료 오늘 국감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첩보를 받은 공무원 직무대행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 이름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 첩보를 내한테는 공개를 안 했지만은 말도 안 된 주장을 하면서 법에 어긋난 주장하면서 내한테 공개를 안 했는데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첩보를 받은 경찰관과 그 상급자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알고 있고 나서 한 조치가 뭐예요? 알고 나서 뭘 했어? 그게 경찰이 할 일이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 첩보를 받은 사람과 그 나이 낸 사람 알았다면은 당연히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왜 내사를 중단했는지, 누구 부탁으로 중단했는지, 권성동 의원의 첩보가 왜 건너간지를 수사해서 관련자를 처벌해야지. 지금까지 뭐 했어요? 그 현재 사안은 특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그렇지. 있는 것으로 알고 특검에서 수사해서 예. 특검이 그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뭉개려고 그런 거지. 있습니다. 특검에서 어? 예, 특검 그 수사를 말이 되는서요? 특검 수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특검에서 밝혔나 그 사람? 안 밝혔지. 당연히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으면 특검이 넘겨야지 그 자료를. 불량한 거야. 특검이 뭐를 그냥 넘어가려고. 특검이 특검에서 하는 것 별개로 경찰에서 감찰 조사를 해야지. 이래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요? 아무 자격도 없고 정의감도 없으면서 수사권 넘겨주니까 그것만 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순전히 엉터리야. 첩보를 받은 사람은 알고 있으면서도 의원실에 알려주지도 않고 특검에 알려주지도 않고 있어요. 이게 수사 경찰 맞아? 특검이 알려줘야지. 특검에서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뭉개놓은 거 아니요? 예, 특검에서는 수사를 하면서 경찰청에 대한 자료를 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압수 자료 그 명단도 있어? 있냐고? 없는 거 아니야? 네, 그 부분은 제가 압수한 자료 부분을 제가 뭘 확인을 준비하고 해보겠습니다. 넘어가요 우리 국감장소에? 어? 잠깐 가만 있어요. 예. 그걸 좀 확실히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이 되냐고요? 그 관련 공문을 알고 있으면서 안 알려줘 버려요? 특검에서 요청을 하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특검에서 요청이지 알려줘야 되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경찰청장으로서 당연히 업무를 수행해야죠. 나는 이걸 보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 당장 그 아는 사람들 명단한테 넘기세요. 그리고 그 특검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왜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찰도 실시하세요. 예, 그 부분은 내가 허위보고한 경찰관들 소송하세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청장 직무대행께 말씀드립니다. 그 수사기관한테는 제공하고 국정감사를 하고 나온 지금 의원들의 자료 요구에는 불응하고 이게 정상입니까? 사생활을 이유로 해서 이 소위 말해서 공개적인 이 제공은 하기 어렵다면 소위 말 그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책임을 정확히 규명하면서 자료를 제공해야죠. 이런 중요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오면 결국 그 불씨는 고스란히 경찰에게 가는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자료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자료 요청에 대한 그 제공을 하시라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수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민 의원입니다. 저희 국민들은 지난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날 저희 국민 한 사람이 경찰에 의해 전격 체포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고 이 충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팩트들을 점검했는데 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진숙 위원장인데요. 이것은 기획 체포로 봐야 됩니다. 제가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다음 보시죠. 8월 상황입니다. 8월 12일, 20일, 25일 3차에 거쳐서 속사포처럼 영등포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를 발송합니다. 근데 12일에 발송하고 14일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20일에 발송하고 24일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25일에 발송하고 29일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직무대행님, 출석 요구서는 원래 무작위로 이렇게 속사포처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 요구일을 상의하고 그 다음에 기록을 남기거나 고의로 회피하거나
이럴 때 발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송하고 나서도 언제 할 수 있는지 생업이 있고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틀 후에 출석해라, 4일 후에 출석해라, 또 4일 후에 출석해라, 한 달 사이에 3회 이렇게 속사포처럼 하지 않습니다.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차 출석 요구서 발송하기 전에 사전에 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건데 무작위로 3회 발송하고 그때 더 충격적인 것은 영등포 경찰서 수사 2과장이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 뒤통수를 칩니다, 경찰이. 이진숙 위원장은 과거에 대전 유성 경찰서에서 조사가 있었을 때 성실 출석했던 사람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8월 상황인데 9월로 넘어가겠습니다. 9월은 더 충격적입니다. 9월 9일 오전에 영등포서 수사과장님하고 이진숙 위원장 측이 을지훈련 등 사정이 있고 등등 하니까 9월 27일에 출석하겠다고 합의를 합니다. 합의된 출석일이 있을 때는 그 다음에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수사를 보강하고 출석을 기다리고 이게 통상의 관례죠? 제가 그 보고받기로는 합의가 된 것은 아니었고 이거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일방적이 아니라 출석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9월 27일에. 9월 27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그날 바로 오후에 4차 출석 요구서가 발송됩니다. 그리고 5차 출석 요구서가 그 다음 주에 또 발송됩니다. 그리고 6차 출석 요구서가 그 다음 주에 속사포처럼 연쇄적으로 발송됩니다. 이 9월은 더 의심스러워요. 4차, 5차, 6차 일주일 간격으로 기계적으로 나갑니다. 9월 9일, 9월 12일, 9월 19일, 27일 출석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속사포처럼 이거를 발송해요. 그리고 나서 9월 27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생깁니다. 국회에서 방송법, 무제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담당 기관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그 전날 제출해요. 그런데 이때 경찰이 검찰에 가서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이거 꼭 가야 되느냐 물으니까 대리 출석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도를 설명한 것이지 이진숙 위원장이 본인이 갈 수밖에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가 나왔기 때문에 대리 출석 얘기한 건 허위 보고에 가까워요. 그리고 나서 더 충격적입니다. 바로 영장이 나와요. 10월 1일에 6차를 횟수를 누적하고 대리 출석이 안 된다고 설명해서 10월 1일에 발부를 하고 한 달짜리입니다. 바로 다음 날 자택에서 체포합니다. 추석 연휴 시작 날입니다. 8, 9월의 상황은 기획 체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이시죠? 체포영장은 지금 경찰이 사용하는 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경찰분이 압니다. 체포영장을 속사포처럼 2달간에 발급해서 누적 횟수를 축적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게 아니라 지명수배된 분이나 등등등 해서 이미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이 되고 소재 파악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의 소재 파악이 됐을 때 이게 48시간짜리이기 때문에 그 48시간 내에 딱 구인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하거나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신청해요. 그게 체포영장입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보는 국회에서 생중계되는 필리버스터 자리에 앉아 있었고 27일에 출석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6차에 걸어서 출석 요구서를 속사포처럼 발행해 놓고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대리 출석이 가능한데 이거는 고의로 회피한 거다 해서 영장을 받고 집행을 해요. 경찰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대응할 수 있는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예, 이 사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십시오. 예, 이 사안은 그 선거법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짧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6차에 걸쳐서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 기계적인 답변 중단 예, 듣겠고요. 체포영장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직무대행님. 예. 이거 영등포 경찰서장 수사 2과장의 단독 행동입니까? 아니면 직무대행님 인지하고 지휘하신 겁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영등포 경찰서와 그리고 서울경찰청 국수보원에서 협의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직무대행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사전에? 저는 사전에보다는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그다음에 청구되었을 때, 발부될 때. 그러면 이때 6회 누적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까지는 예. 모르셨고 체포영장 신청할 때 아셨다는 거죠? 주간에도 또 보고를 출석 요구서를 했다든지 이런 때 보고를 받습니다. 통상 몇- 국무위원을 몇 차례 체포할 때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에 보고하시죠? 예, 대통령께서는 헌법과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정부 업무 전체를 총괄 지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영 의원님. 저희들 국감 가보면 의원 대기실에 회의장 상황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화면이 다 설치됩니다. 그래서 잠깐 나가더라도 거기서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떻게 답변한지 알 수가 있는데 수십 년 국감 나오면서 이런 상황 처음 봤어요. 대기실에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잠깐 나가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세심히 살피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바로 그 조치가. 다음에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 명패가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국회에서 가져온 거냐? 국회에서 가져온 겁니까? 경찰에서 만든 겁니까? 일회용 국정감사하는데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종이 조각 하나 가지고 놔도 되지. 나는 뭐가 도대체 이 국민들 개념하고 안 맞아서 큰일이야. 이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요? 응? 네. 아니 다 듣습니다. 얼굴 보고 내가 발언하는 거 아닙니다. 위원장이 듣고 의사진행 발언 처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응? 세심히 더 챙겨. 빨리 연결하세요. 예. 네. 자. 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할게요. 그 의원 대기실은 이 회의장의 상황이 고스란히 중계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 회의 진행과 휴식 과정에서 이 원만하니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곧바로 지시해서 회의장 상황이 중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5분만 하겠습니다. 네.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 대전 대덕 국회의원 박정현입니다. 유재성 차장님, 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적인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6번이나 출석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일반 국민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체포가 되거나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6번이나 기다려서 합니까? 너무 봐주신 거 아니에요? 뭐 그렇지는 않고. 그리고 법원에서 체포 적부심 과정에서 체포 영장의 정당성을 충분히 이야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그거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적법하게 잘 처리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법과 분명히 절차에 그렇게 의해서. 말씀하셔야죠. 왜 머뭇거리십니까? 제 질의하겠습니다. 차장님, PPT 보시면 작년과 올해 언론에 보도된 관계성 범죄로 최소 8명 이상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관계성 범죄가 증가하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토킹 담당 경찰관 인력이 지금 최근에 늘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그 스토킹 포함해서 관계성 범죄 요청 수사 인력은 증가한 현원만 것으로. 늘었죠. 예, 예, 증원은 한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현원이 증가한 것은 내부 공모를 통해서 인력 재배치를 했을 뿐이지 한 명도 새로운 인원이 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심각한 것은 스토킹 담당 경찰관의 겸업률이 너무 높습니다. 아시고 계셨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60%, 올해만 58.3%,
경험률이 이렇게 높으면 제대로 스토킹 교제 폭력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일이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물론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 동결 기조를 통해서 공무원들을 더 이상 늘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관계성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데도 행안부에 경찰청 자체에서 지금 관련된 경찰의 증언을 요청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해 8월에만 올 6월부터 7월까지 계속 관계성 범죄가 일어나니까 올 8월에 78명 정도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이거 경찰이 여성 대상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알고 있고 심각하게 알면 뭐 합니까? 이거를 심각하게 알면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죠. 예. 유재성 차장께서 지난 그 7월 31일 날 대전 방문하셨죠? 예, 그 그렇습니다. 전에 사고가 쭉 연이어서 나면서 그때 움직이신 거잖아요. 네? 이거 올해 이런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경찰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안 띄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 더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관계성 범죄가 사후 관리나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PPT 7 보여주세요. 지금 보니까 교제 폭력 모니터링 대상자가 8,783명, 스토킹 모니터링 대상자가 11,576명입니다. 다 합쳐서 2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293명의 스토킹 담당 경찰관들이 이게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1인당 69건입니다. 지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음 돌려주세요.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 한 명이 평균적으로 71건의 안전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한 명이 107건까지 수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네? 경찰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몰락하는 겁니다. 이건. 네? 예, 의원님, 그 저희가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성을 알고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 대책도 세워서 대응을 하고 있고 종합 의원님이 대책 세운 거 알고 있는데요. 예. 결국은 그 종합 대책을 추진해야 될 인력의 보강이 예. 가장 절실합니다. 지난 9월 11일 날 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과제 토론을 했는데요. 현장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서적 소진이 돼서 일을 하기 어렵다라는 토로를 합니다. 보고 받으셨죠? 예, 이 일선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국정과제 98번에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수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체크하신 거 아시죠? 예,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가 윤호중 장관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인력을 증원해 줘야 될 것을 요청했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로 하셨어요. 예. 인력 증원을 반드시 대책을 세워서 종각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유념해서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춘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대행님, 예, 요즘 캄보디아 국제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에 대한 취업 사기 그리고 납치, 감금, 살인 이 문제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감금 신고 건수가 572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80건은 아직도 안전이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 신고된 건수 그리고 외교부에 접수된 건수를 전체를 받아서 네. 저희가 전수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신고 건수가 최근에 급증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21년 4건, 22년 1건, 23년 17건. 그런데 24년 220건, 25년 330건입니다. 최근에 550,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 25년 현재까지 550건이 최근에 발생한 사건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급증했을까요? 전에는 이제 동남아 쪽에 이제 이 범죄 콜센터나 범죄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라오스가 여행 금지 국가가 되면서 24년 초부터 캄보디아 쪽으로 이제 청장님, 그러면 다른 나라와 다른 동남아 국가 연계된 국제 범죄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라오스 쪽에 이제 그 피해 신고라든지 이런 게 이제 줄고 2024년에 외교부 통계에 의하면 220건이 납치 감금 신고가 됐고 25년도에는 330건이 외교부 쪽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제가 예. 어떤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냐면 예. 국제 범죄가 굉장히 다 증가하고 있어요. 저희가 외교부를 통해서나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 보면 되게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외사 인력을 확대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외사국을 아예 폐지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그 인력들 어디 갔습니까? 외사 인력들. 그 외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이 이제 그 원래 그 해당 업무 기능별로 이렇게 분산이 됐고 일부는 답변이 너무 길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 PPT 좀 띄워주세요. 원래 외사국이 1,10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청이 73명, 시도청 1,027명. 이게 다 폐지됐고 조직 개편 후에 국제협력관이라고 본청에만 살려뒀습니다. 49명. 그리고 1,000여 명이 축소가 돼요. 이 인력이 기동순찰대로 갔잖아요. 왜 그 말씀 안 하세요? 일부 기동순찰대로 배치가 됐잖아요. 일부 기동 소위 순찰 묻지마 범죄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근데 이제 이게 직제가 없어서 이게 시도청의 외사 인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방첩 업무에 대해서는 또 안보 수사 쪽으로 갔고 또 그 외사 범죄 수사와 관련된 인력은 일부 또 형사 기동대로 또 이렇게 분산 배치가 됐고 그래서 해당 1,000여 명이 저희가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00여 명이 기동순찰제로 배치가 됐다고 저희들은 답변을 예, 받았습니다. 일부 다음 PPT 보여주세요. 예, 기동순찰대로도 배치가 됐죠. 그러면 저기 지금 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바로 그저께까지입니다. 우리 경찰청에서 국가별 재정별 인터뷰 공조 현황이에요. 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 요청을 해놨는데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34건 해놨어요. 알고 계시죠? 이 중에 회신이 온 게 8건밖에 안 돼요. 공조 요청했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자료가 없답니다. 알 수가 없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청장님? 이거 어떻게 파악이 전혀 안 됩니까? 지금 캄보디아에서 범죄 발생한 것만 보이니까 지금 그것만 파악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공조 요청한 거는 하나도 회신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또 번지면 어떡할 겁니까? 이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캄보디아는 철수하고 다른 나라로 모집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런데 왜 외교부와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 공조를 안 합니까? 저희가 외교부와는 지속적으로 공조 협력을 하고 다음 있고 PPT 보여주세요. 이게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 들어가면 구인구직을 쳐봤어요. 우리 당 의원실의 보좌관이 했더니 이런 불법 도박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토지노 사이트에서 인재를 구합니다. 토지노가 뭔지 아시죠? 토토 카지노라고 약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장만 있다면 1,000만 원 가능. 이런 게 버젓이 광고되고 있어요. 모니터링 하십니까? 예, 예. 어떻게 하십니까? 저 시도청의 사이버 수사대 20개 팀에 100여 명을 투입을 해서 이번 그 구인구직 사이트와 관련된 그런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잠시만요. 착수를 하고 예, 제가- 삭제 차단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다음 사이트 보여주세요. 또 이렇게 여기로도 연결이 됩니다. 다음 사이트, 다음 PPT. 네. 근무지 태국 이미 이전했습니다. 태국 숙식 제공 동반 입사 가능 월 평균 급여 700에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버젓이 광고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유인되고 있는 겁니다. 국제범죄로. 예? 철저하게 이거를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잖아요. 예. 이런 걸 삭제 기능을 포함해서 철저하게 대응하라. 예. 대응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수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렸듯이 시도청 사이버 수사대 인력 한 100여 명을 투입을 해서 전체 사이트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모니터링해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를 하고, 또 신속하게 방심위와 협의해서 신속하게 삭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지난번에 13일인가요? 언론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외사의 인력 축소가 해외 범죄 늘은 거랑 관련이 없다라고 답변한 대행님의 저는 인식이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성 있는 수사 인력들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공조 제대로 할 것이며 제대로 범죄 수사 할 겁니까? 외사국을 원복시키십시오. 저는 그게 답일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성 있는 인력들이 범죄에 대응을 해야죠. 예. 원복하실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림역, 서현역 사건이 생기면서 이제 그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강력 범죄가 많이 발생을 해서 기동순찰대를 신설을 했습니다. 기동순찰대를 신설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외사 인력 포함해서 내근 인력들을 많이 감축을 해서 기동순찰대를 만들었고요. 기동순찰대가 만들어지면서 관계성 범죄의 그 우려자에 대한 그런 배치, 그 다음에 미성년자 약취유인과 관련된 배치,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인식을 못하고 상황을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그 기동순찰대 인력들이 뭘 했냐면 무지와 범죄 그래서 줄어들었습니까? 수천 범죄 줄어들었어요? 관계성 범죄 줄어들었어요? 더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검도한 채 그냥 가해자 피해자를 그냥 두고 가는 사례도 많고 그래서 사회까지 연결되고 하나도 그 개선이 안 됐고요. 제가 실정을 말씀드릴게요. 그 기동수사대 실정 보면 지금 도로교통법 우리가 통골처분이 35.3건, 1인당 실전 현황 우리가 통계했습니다. 시험요소 점검 14.8건, 그리고 경범죄 통골처분 7.6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 기동수사대 실적이 자, 정리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간단히 해주세요. 예. 저희가 기동순찰대는 다양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그런 특별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사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에 외사국 시절에는 그 국내에 그 외국인들의 범죄하는 수사 인력까지 있었는데 이 외사국에서 하는 그 외국인 범죄 수사와 일반 형사 기동대라든지 일반 형사에서 하는 수사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인력은 전부 일반 형사나 형사 기동대로 편입을 해서 국내에서의 외국인 범죄는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추가 질문이 또 계속될 것이므로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다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방의 누나에 이어 경찰의 누나도 되고 싶은 국민의힘 이다리 의원입니다. 국정감사를 위해 1년 만에 경찰청을 방문하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간 불행했던 정치 상황으로 경찰 수뇌부가 다 바뀌고 여전히 대행체제로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서 당시 여당 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정치적 불안으로 여러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큰 인사사고 없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 충실히 해낸 우리 13만 대한민국 경찰관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행님 한가위 고향 다녀오셨습니까? 예, 저는 추석 민심 잘 체크하셨겠네요. 예. 그리고 경찰이 차린 추석 민심 밥상 덕분에 참 핫했습니다. 그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체포 대통령실 누가 직접 하명하셨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뚜렷한 이유도 없는 이진숙 위원장을 경찰이 왜 수갑을 채워 전격 체포했습니까? 예, 언론에 유추하는 내용으로 전례 없는 수갑 체포에 대해서 객관식으로 우리 대행님께서 학력고사 출신이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묻겠습니다. 답을 좀 골라보십시오. 자, 강유정 대변인이 이진숙 위원장 휴가 반려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이라 경찰의 힘으로 겁박을 함 줘야겠다. 이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구시장 출마 생각이 있으면 나가라고 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망선주기 이벤트 우리 경찰이 해야 될 임무가 아닐까? 이거 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언론에 매일 이슈화되는 김현지 부속실장 이슈 덮어주려면 주고 새로운 정권에 공을 세우려면 이런 일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세 개 중에 답 좀 골라보십시오. 이진숙 위원장의 체포는 법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법과 드리고요. 절차가 무리했다는 거 우리 박수민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공직자의 정치적 발언 이유로 형사처벌에 올가미를 씌우고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과잉 수사다. 국민적 시각입니다. 민주화 이후 정권과 대척점에 선 인물의 신체 자유를 이렇게 거칠게 제한한 전례는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정치적 논란을 빚은 선거법 사건에서 체포하는 경우도 흔치 않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적인 감각이 그렇게 없습니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이 미뤄진 상태에서 취임했는데 권력을 이렇게 쓰면 국민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화살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대통령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법과 절차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을 합니다. 자, 법과 절차 이진숙 위원장 측은 경찰이 지정한 출석일 당일이나 임박한 시점 이미 날짜가 지나간 서류가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출석하기로 했던 27일은 갑자기 국회 본회의가 잡혔고 또한 대통령실에서 반드시 참석하라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불출석 사유서 법원에 같이 붙인 거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합니까? 왜 그런데 우리한테 자료를 안 주십니까? 둘째, 이진숙 위원장 체포할 때 수갑찬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경찰 직무집행법을 보면 범죄를 범하고 있거나 범하려는 자 제지할 때 체포, 구속, 호송되는 자의 도주 또는 자살 방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방어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수갑을 채운다고 합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영등포 경찰서 연행할 때 이 세 건 중에 어떤 경우였습니까? 자살하려 했습니까? 타인을 신체적 위협을 강했습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저희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을 합니다. 왜 원칙적으로? 그 원칙 중에 어디입니까? 이 원칙이 수갑 채우는 원칙이 경찰 직무집행법에 있습니다. 이 원칙 중에 그 어디 하나도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언론에는 왜 실시간 브리핑을 정확하게 했습니까? 체포되는 순간 그리고 영등포 경찰에 도착하는 순간
자, 정권의 말을 안 듣는 사람 길들이는 방법, 막무가내로 체포영장 집행하면서 위법한 수갑 채워서 생중계에 가까운 보여주기식 언론 노출에 국민들께서는 분노하고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여당 의원님께서도 경찰이 순진하거나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지합니까? 순진합니까? 과다입니까? 호르몬 조정하셔야 되겠네요. 경찰은 결과적으로 경찰이 차린 추석 밥상에 여당이 그렇게 배려하던 검찰개혁 대국민 밥상 차린다 한 건 희석되고 김현지 부속 네. 김현지 부속실장 이슈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은 더 키워졌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국민적 우려만 나왔습니다. 자, 체포 과정에서 대행님 1년 뒤 나타난 이런 문제점 경찰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이 되어버렸다는 사례로 이것이 앞으로 계속 인용될 겁니다. 그럼 1년 뒤에 검찰이 수사권이 폐지되고 경찰이 다 맡는다고 독점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진숙 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1년 동안 문제가 아닌 건 아니죠. 그 문제가 표출한 1년 뒤에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공안도 저렇게 장관급 공인도 저렇게 수갑 채워서 체포하는데 국민들은 얼마나 떨겠습니까? 둘째,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신정훈 위원장께서 이진수 위원장 얘기하면서 구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때 대행님 뭐라고 아니,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구속이 아니고 그 신속 수사라는 그 일반적인 원칙을 제가 답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때 국수본에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했죠. 예. 뭐라고 하셨고 지시를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별도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위원장님 말서한테도 하겠다고 해놓고 왜 안 예, 했습니까? 위원장님께 제가 답변 드린 거는 신속 수사라는 그 수사의 일반 원칙적인 그런 답변을 드린 거기 때문에 별도로 국수본에 제가 뭐 지시를 하거나 뭐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신정훈 위원장께서 그때 구속 수사도 불사해야 된다 하자 유대인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통상 이러면 경찰청이나 그동안의 사법부는 뭐라고 하느냐면 수사 중의 사항이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무리 한 1분만 더.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마무리하십시오. 해주세요. 국가경찰청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회에 나와서 위원장님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고 해야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고 개별 수사건에 대해서 예,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도 수사의 일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거는 수사의 일반 원칙을 그래서 답변 드린 제가 거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국수본에 어떤 지시를 하셨냐고 묻지 않습니까? 예, 국수본에는- 이거는 경찰 스스로 나는 정치 검찰이고 권력의 눈치 보고 이 한마디 한마디가 대행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앞으로 1년 뒤에 우리 경찰이 수사를 독점할 때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기 전에 1년 뒤에 우리 자, 마무리해 주시죠. 안 되고 네. 안 되고 수사 중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정감전까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존경하는 이다리 의원님 그 질의 중에 그 위원장의 발언 또 그 발언에 대한 답변을 문제 삼는 내용이 국민들 눈에는 마치 이 이진숙 체포건과 이 행안위의 의정 활동이 마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표현이 하셨는데 그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집행된 체포 동의안은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제기한 이준석에 대한 이 수사 신속히 하고 그 결과를 이 적극적으로 해라 하는 취지에서 했던 것이고 그 내용은 이 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유성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업무상 배임과 관련된 건이고 이번 영등포 그러면 관계 없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막 섞어서 이야기해버리면 국민들이 착각하지 않습니까? 예, 답변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예,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네. 아니. 저희 지금 발언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 지금 오전 질의에 지금 그 이 카메라도 와 있고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회의 진행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 왔습니다만은 시간은 1차 질의는 이 2차 질의 시간을 땡겨 쓰는 것을 가급적이면 제가 1차 질의 시간은 7분으로 한정해서 운영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다리 의원님이 요청하셔서 제가 하긴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다른 의원님들께는 추가 질의 시간을 땡기는 것은 2차 질의 이후에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범수 간사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나옵니다. 예. 잠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그 한 사안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이다리 의원님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 위원장님의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다리 의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반론을 펼치고 나는 그게 아니다 정도까지는 용인이 됩니다만 그걸 가지고 또 기관장한테 또 재차 타진 받는 것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는 저는 충분히 보거든요. 이야기할 그래서 수 있는 내용이에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자, 있으니 그것도 그걸 역시 위원장이 위원장께서 할 수 마무리- 있는 마무리- 이야기예요. 네. 로 정리를 하지 네. 말아 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저로서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거는. 저도 저의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이 이야기했잖아요.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인정한다니까요. 지난번에 8월달에 이야기했던 그 이진숙 관련 사건은 이번에 체포영장 관련 사건과 전혀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래, 국민들이 말씀을 보는 하세요. 입장에서 그 문제를 그걸 왜 기관장한테 아니, 연관- 확답을 받으시려고 하느냐고요. 그냥 아니 기관장이 그런 정도는 답변하셔야죠. 그런 그런 정도는 말씀을 하시면 되지. 그런 정도는 직접 당사자이고 그 수사 상황들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의원님들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라고. 그 당시에 위원장에게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적극적인 소속 수사도 불사해야 자, 된다고 그 건하고 생각하는데 이 지금 영등포 사건하고 다르다니까요. 국수본에 자, 지시하겠습니다. 이래 됐다고요. 자, 그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전재현 우리 이다리 의원님의 질문이 지속적으로 영등포서에 지금 수사 이 체포 동의안을 체포 영장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다가 지금 8월달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연결해서 하니까 그 부분 다르다고 이야기하셔야지. 당연히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정도로 하십시다. 예, 그 정도로 하시고 저도. 자, 이렇게 합시다. 다음은 유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최남단 서귀포시 지역구 국회의원 위성건입니다. 예, 그 유재성 차장님 예, 축하드립니다. 왜 축하하냐면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1위 하셨습니다. 아셔요 혹시? 보도자료 내쳤는데 확인 안 하셨죠? 예.
경찰청에는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이라고 있습니다. 누가 이행책임관이죠? 모르시죠? 예,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당히 1등하죠. 예, 경무인사기획관이 책임관입니다. 도대체 이분은 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해서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까지 봤는데요. 관련 예산 얼마 요청했냐면 2025년도에 에너지 저장장 설비에 15억 원,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에 67억 원, 2026년도에도 비슷합니다. 아예 생각이 없어요. 국가는 NDC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경찰청은 국가 정책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개선해 주세요. 2023년 9월 18일에 경찰청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예, 그 조직 개편의 핵심이 뭐였냐면 일선 현장